안녕하세요. 그래프QL 데이터 로더를 발표한 헬스프렌드 팀의 이수호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 발표의 결론입니다. 그래프QL을 도입했다면 데이터 로더를 반드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기술 스택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와 타입RM을 사용했고 앞으로 서버 익스프레스를 사용했습니다. 인증을 위해 JWT와 패스포트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그래프QL의 장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QL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를 짚어보자면 중첩된 정보를 자연스럽게 로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중첩된 정보와 자연스럽게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다음과 같은 쿼리를 서버에 전달하여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유저스를 루트 필드라고 부르고 하위의 모든 값들을 페이로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ID, 롤, 이메일, 닉네임 같은 페이로드는 유저 테이블에 포함된 정보입니다. 쿼리를 변경했습니다. 중첩된 정보라는 것은 뮤테이션즈 같은 항목을 의미합니다. 뮤테이션즈는 유저 테이블이 아닌 별도의 테이블에 저장된 정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로드한다는 의미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서버에 추가 개발 요청 없이 특정 데이터와 연결된 데이터를 쿼리에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메인이 되는 유저 테이블을 중심으로 6개의 테이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권한이 있다면 유저스 쿼리를 이용하여 6개 테이블의 정보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버에서는 유저스 쿼리에서 다른 테이블을 잘 조회할 수 있도록 그래프QL 스키마와 리졸버를 꼼꼼하게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특정 엔드포인트를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수고로움에 비해 상당히 편리합니다. 저는 유저 스키마에서 시작해서 다른 테이블의 정보를 로드하는 스키마와 리졸버를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테이블이 연결될 때마다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테이블의 연결이 완료될 즈음에 좀 더 많은 더미 데이터를 입력하여 테스트를 시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테스트를 위해 50유저의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서 모든 테이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유저스 쿼리를 실행하여 다른 테이블의 정보를 잘 불러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는 잘 불러오지만 예상보다 속도가 매우 느렸습니다. 성능이 좋지 않은 로컬 환경에서 동작한다는 것을 감안해도 너무 느렸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확인해 봤습니다. 로그를 보니 생각보다 매우 많은 횟수의 셀렉트 쿼리가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터미널 창에 스크롤이 밀려 처음 실행된 쿼리는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원인 파악을 위해 기존 정보를 모두 지우고 10명의 정보를 저장한 후 유저 스키마를 다시 로드해 봤습니다. 그리고 타입 ORM의 로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로그를 보니 유저스 테이블 조회 1번, 모티베이션 테이블 조회 10번, 총 11번의 쿼리가 실행되었습니다. 모티베이션 테이블의 조회가 10번 실행된 것은 유저 수가 10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유저 테이블과 연결된 테이블이 총 6개입니다. 최초 테스트에서 유저 50명이 전체 정보를 조회했을 때 총 301번의 쿼리가 실행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실행 속도를 느리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프QL을 도입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N+1 프로블럼입니다. 유저스 쿼리로 데이터를 조회하면 유저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테이블의 정보를 조회할 때는 한 번의 셀렉트로 처리됩니다. 유저 테이블과 연결된 테이블을 조인하여 데이터를 로드할 경우 유저 테이블 1번, 연결 테이블 n번, 셀렉트가 수행됩니다. 그래서 N+1 프로블럼입니다. 유저 모티베이션 테이블 같이 간단한 조인이 필요할 때 유저별로 각각 셀렉트를 수행하는 것은 한 번의 쿼리를 실행하는 것에 비해 I/O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결국 동일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스택으로 GraphQL을 선정하고 사전 정보를 검색하면서 N+1 프로블럼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접해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당연히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 데이터 로더를 사용하면 N+1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로더 GitHub 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해석해 보자면 데이터 로더는 배치 또는 캐시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패치를 돕는 유틸리티입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작 방식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로더를 적용하기 전과 동일하게 유저 테이블을 조회합니다. 각각의 유저는 모티베이션을 조회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를 이용하여 한 건씩 셀렉트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로더를 이용하여 키를 모아둡니다. 유저들의 키가 모두 모이면 모은 키를 이용하여 모티베이션 테이블 조회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 조회 결과 각 유저에 맞게 할당합니다. 데이터 로더를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에 앞서 기존 코드를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저 스키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발표와 관련 없는 부분은 일부 생략했습니다. 유저 스쿼리는 유저 타입의 배열을 반환하고 유저 타입에는 모티베이션 배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키마는 데이터 로더 적용 전 후에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유저 리졸버입니다. getAllUser 메서드는 유저 테이블의 모든 정보를 로드하고 findByUserID 메서드가 유저 수만큼 반복 호출되면서 모티베이션 테이블 정보를 불러오는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유저 테이블과 모티베이션 테이블을 조인하여 한 번의 데이터를 모두 로드해두면 셀렉트 횟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티베이션 데이터가 필요 없을 때에도 계속 모티베이션 데이터를 로드해야 하는 오버로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데이터 로더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치부터 해야 됩니다. 데이터 로더는 타입스크립트를 위한 타입까지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 환경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유저 리졸버에서 데이터 로더를 인풋한 후에 모티베이션 로더라는 데이터 로더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로더는 제네릭 클래스로서 스트링과 모티베이션즈 배열 타입을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스트링은 데이터 로더 로더 메서드의 인자 타입이고 모티베이션 배열은 데이터 로더 로드 메서드의 리턴 값이 프라미스 모티베이션 배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저 리졸버에서 모티베이션 로더 로드를 호출합니다. 로드에는 모티베이션즈를 조회하기 위한 키가 되는 유저 아이디를 전달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모티베이션 로더는 유저 수만큼 호출됩니다. 하지만 실행 방식은 기존과 다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모티베이션 로더는 전달받은 유저 아이디를 모으고 있다가 한 번에 배치 모티베이션즈 메서드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배치 모티베이션즈 메서드의 인자는 유저 아이디로 구성된 스트링 배열이 됩니다. 타입ORM의 쿼리 빌더를 이용하여 유저 테이블과 모티베이션즈 테이블을 레프트 조인으로 조인하여 셀렉트했습니다. 이때 where문에 in 조건으로 인자로 전달받은 유저 아이디가 한 번에 전달됩니다. 쿼리 빌더가 실행되어 유저스 변수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 데이터를 유저 맵이라는 키가 유저 아이디고 value가 모티베이션즈 배열인 임시 오브젝트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인자로 받은 유저 아이디를 이용하여 배열로 변환하여 리턴합니다. 데이터 로더를 적용하면서 고생했던 부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와 GraphQL에 능숙하신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실수하기 좋은 항목들이라고 생각되어 따로 정리해 봤습니다. 모티베이션 로더를 선언할 때 유저스 타입을 리드 온리로 설정해야 타입스크립트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로더의 타입 정의를 보면
read-only array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타입스크립트에 익숙하지 않아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 처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저 스키마의 모티베이션즈를 위와 같이 정의했다면 유저 테이블 기준으로 모티베이션 테이블을 레프트 조인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너 조인으로 처리하면 모티베이션즈 데이터가 없을 경우 널로 처리되어 에러가 발생합니다. 데이터 로더의 두 번째 인자인 캐시 펄스 오브젝트가 없는 경우 모티베이션즈 테이블이 데이터를 수정했을 때 DB 테이블에는 데이터 변경이 적용되지만 조회 쿼리를 실행하면 캐시되어 있는 변경 전 데이터가 로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캐시 펄스 옵션을 꼭 추가해야 합니다. 데이터 로더 적용 후 뭐가 좋아졌을까요? 먼저 쿼리 실행 횟수가 개선되었습니다. 데이터 로더를 적용하기 전 유저가 10명일 경우 셀렉트가 11번 실행되던 것이 셀렉트가 2번만 실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쿼리를 보면 where 전에 in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강도 높은 테스트를 위해 500 유저의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유저 수와 상관없이 여전히 셀렉트 2번만 실행됩니다. 실행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 포스트맨을 사용했습니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 10회 반복 실행 후 10회 실행하여 평균을 계산했습니다. 데이터 로더 적용 후 약 11배 정도 실행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GraphQL을 도입했다면 데이터 로더 적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꼭 적용하시고 적용하시는데 이 발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